안녕하십니까? 6월 4일 금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텐입니다. 현충일이 이틀 후 일요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생명을 걸고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킨 6.25가 기억나는 날입니다. 현존하는 지성이자 러시아 혁명사를 하버드에서 연구하신 역사학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3일 전 국가웅비전략연구소, 영어로 MKS가 마련한 시국 강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정치 쿠데타였다고 단정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정치 형태로 보아서 내년 총선에서 지더라도 정권을 쉽게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인호 교수는 한국의 보수 세력 우익은 숨어버린 지하 세력이 되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익정당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던 국회의원이란 직책으로 세비를 받아먹을 수 있는 방법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의원도 아닌 아이가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하겠다고 설쳐대고 좌파들은 그런 분위기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익 세력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에 숨어 계신 보수 우파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때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첫째, 인도 변종 감염 지역 11곳으로 늘었습니다. 둘째, 파이저 백신을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접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비건 국무부 부장관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를 말했습니다. 인도 변종 감염 지역 11곳으로 늘었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원들은 인도 변종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을 지난주 발표한 8곳에서 11곳으로 수정 발표하면서 이런 추세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정부가 예정한 6월 21일 록다운 완전 해지는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요한 관점은 11개 모두가 코비드-19의 인도 변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체 확진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어제 오후 외무성에서는 포르투갈을 5월 17일 이후 유지해온 여행 적격 녹색 국가 리스트에서 앰버, 호박색 국가로 변경함으로써 휴가 여행객들 사이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Today, London was hotter than Lisbon. Welcome relief for those who didn't choose to travel to Portugal. Those who did now face uncertainty, with the government advising against holidays there, and everyone arriving back after Tuesday at 4 a.m. now having to self-isolate for 10 days. I understand that we are all desperate to see the world return to normal. That can only happen through the domestic unlock first. We all look towards the 21st of June to see what can be done and the data, and we simply don't want to put that at risk through Today's announcement Portugal is going to move from the green list to amber. So that is yet another blow. Are you making any money? No, none at all. We're lo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ounds. We're taking 오늘부터 포르투갈 휴가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10일간의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계의 손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려던 휴가자들은
줄줄이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런 불편과 손실은 종종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파이저 백신을 12살에서 15살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접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아이린 킴이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12실에서 15살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코비드-19 방역 대책으로 파이저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세 미만은 아직 접종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가정에 자가 테스트 키트를 일주일에 2개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가 테스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물론 버스, 전철 등 공공시설에서도 어린이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방역 수칙, 손 씻기, 개인 간격 유지 등은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유를 말했다는 소식을 빅타 현 뉴스 애널리스트가 보도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으로 북핵 회담을 맡았던 비건 북한 핵 특별 담당자가 지난 3일 미국 군축협의회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사실상 전면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전 대표는 3일 공개된 미국 군축협회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 측이 긴급 회견을 열어 북한은 전면 제재 완화가 아니라 일부 제재 완화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우리는 시행 중인 모든 제재의 가치와 영향을 이해하고 있고 북한이 당시 요구했던 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전면적 완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면 남는 규제는 대량 살상무기 시설과 기업 간의 거래를 막는 것뿐이라며 이런 요구는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으로 함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결렬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일부 밝혔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비건 전 부장관은 또 당시 북한 협상단은 사실상 비핵화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측은 비핵화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하다고 판단해 실무회담 때는 논의하지 않고 정상회담 때 그런 제안들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런 전략은 잘못된 것이었으며 북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런 전략을 추구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전 부장관은 이어 아직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은 흔들림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의 진전 여부는 북한이 이 길을 갈 준비가 돼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북한이 하는 것인데 북한 정권은 말싸움을 하면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최소화하고 포기는 가능한 한 조금만 하고 싶어 하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얻어내길 바라는 오래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말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북한은 북핵에 대해서 논의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내용과 그렇게 된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으니 버티라고 남한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도 북한은 2019년과 2020년 두 해 동안에 유조선을 3척이나 확보했다는 소식이 미국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은 유조선을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남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중국 회사에 주었고 중국 회사는 그것을 북한에 넘겨주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볼 때 남한은 적국과 내통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한미동맹의 결속을 백악관에 말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볼 때 문정권은 북한의 간첩일 뿐입니다. 적국의 간첩과 어떻게 동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